안 쓰는 습관이 이미 들어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쳐 본 사람만 그 생각을 합니다. 강남빌딩 황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냥 부자 말고 자산가라고 하면 적어도 100억 이상, 200억 이상 이 정도 되는 자산가가 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모두에게 공통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자산가는 못 돼요. 아주 드문 경우 그게 뭔지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산가가 되려면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돼요. 100억, 200억 이 정도는 자산가라고 부를 수 있죠. 그 정도가 되려면 엄청이라는 게 세후 한 달에 1억 5천 이상은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100억만 모으려고 한다면 1년에 10억씩 모아서 10년이에요. 1년에 20억씩 모아서 10년이면 200억이에요. 1년에 10억씩 모은다면 20년을 모아야 200억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정도 벌지 않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늘 말하는 거, 시간 개념을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10억을 모은다는 거는 세후 버는 게 10몇 억이 된다는 거예요. 1년에 10억을 모으는데 11억 벌어가지고 1억 쓰고 10억 모으는 일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건 없어요. 그럼 1년에 5억 써요. 한 달에 뭐 4천 정도씩 쓴단 말이에요. 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하여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정도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는 내용이에요. 해당이 아직 안 되시거나 나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 그러면은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시간 개념을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한 달에 세후 1억이나 2억을 번다고 치면 몇 살 때 그 정도 벌 수 있을까요? 20대 초반? 안 될 거예요. 중반? 안 돼요. 30대 초중반은 돼야 돼요. 아주 빨랐을 때, 뭐 불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빼고 정상적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일 몇 년 잘할 수 있을까요? 30대 중반 35부터 그 정도를 번다면 길어봐야 15년이에요. 내지는 60살까지 하면 25년이에요. 15년에서 25년 사이에 우리가 돈을 집중적으로 버는 거예요. 그냥 중간인 20년이라고 쳐보자고요. 한 달에 1억씩 모아서 1년에 12억이라고 하면 20년 해봐야 200 몇십억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지출이 늘지 않고 소득도 떨어지지 않고 싱글은 가능해요. 근데 결혼하고 자녀가 있고 이런다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산술적으로 한 달에 1, 2억씩 벌기도 어려운데 1년에 10억씩 모으기도 어려운데 그걸 15년, 20년, 25년 해야 자산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인의 영역은 이미 벗어났고 그렇게 해서 자산가가 되기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돈을 많이 벌면 되죠. 이거는 돈을 많이 벌면 자산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벌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많이 버는 것만으로 자산가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한 달에 1억씩 벌어도 답답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억씩 모으는데도 언제 되지?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필요하냐? 지출을 통제하고 종잣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답답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모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한단 말이에요. 내지는 모아서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럼 그 뒤에 모아서 언제 건물 사, 언제 뭐 100억대 돼, 200억대 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종잣돈은 반드시 모아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많이 모아야 돼요. 그 비율을 급격히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두 번째 종잣돈을 모읍니다. 근데 내가 생각이 있어서 재테크를 하려고 모으고 있는 와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투자. 돈을 많이 벌면서 종잣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 사람은 별로 안 쓴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괜찮은 지역에 살겠죠. 좀 쓰고 살아.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한다고 뭐? 이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 단계에서. 네. 첫 단계 돈을 많이 번다. 두 번째 종잣돈을 모은다. 세 번째는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야, 그거 뻔한 거 아니야? 네. 이 뻔한 거를요,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재테크라는 건요, 내가 30억인데 1, 2억짜리 찔끔찔끔 한다는 이거는 재테크가 아니에요. 재테크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급에 맞아야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30억이 있는데 1, 2억짜리, 2, 3억짜리, 4, 5억짜리 이런 거 찔끔찔끔 해서 돈이 안 됩니다. 그래도 거기서 월세 뭐 100만 원 받을 텐데 200만 원 받을 텐데 그래도 그거 몇천만 원 오를 텐데 체급에 맞아야 된다고요. 성인이 티스푼으로 밥 먹으면 숟가락 던지죠. 점심시간 내에 밥을 다 못 먹습니다.
이 체급에 맞는 재테크. 그러면 내가 30억을 모았어요. 이 30억을 올인하고도 대출까지 얻어서라도 할 수 있는 재테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험이나 아니면 저축, 이게 재테크가 되는 게 아니라, 재테크는 적어도 뭘 목표로 해야 되냐면요, 내가 버는 만큼이 이 자산에서 나올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1억씩 번다. 재테크를 해서 월 1억씩 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번다, 그 다음 종잣돈을 모은다, 그 다음 재테크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버는 만큼의 소득을 이 자산에서 만든다. 즉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자산가가 된다는 건요,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라는 거는 내가 그 어느 정도 벌면 그걸 또 모아가지고 다음 이게 아니라요. 자산가가 되려면요, 내가 많이 벌지만 이 많이 버는 것도 늘려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규모가 커지는 게 자산가가 되는 방법이에요. 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요, 모으는 것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요, 재테크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현금 흐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정도의 소득을 매달 현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랜 기간에 될 수도 있고 단기간에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같이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저 사람 부자 같은데, 부자처럼 보일 수 있는 단계는요, 1단계만 돼도 부자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한 달에 1억이나 뭐 5천만 원만 넘게 벌어도요, 얼마든지 부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루틴을 못 갑니다. 야, 그 돈 모은다고 해서 뭐 건물 사기도 어려운데 굳이?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 욜로로 막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돈 모아도 집 못 사는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아끼고 살아? 그냥 쓰고 살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분들은 집을 사고 나서 야, 건물 못 사는데 그냥, 네, 좀 단계가 다르긴 하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 하나 사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부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테크트리를 못하면 그 자산가 규모까지는 못 갑니다. 왜? 그래도 그 사람 돈 많이 벌잖아요. 맨 처음에 계산해봤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집 한 채까지 샀는데 그 뒤로 쓰기 시작한다? 더 안 모입니다. 사업이 더 잘 돼서 뭐 그게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쓰는 쪽으로 가면 이게 소득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서 이 모으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보이는 것만 크지. 이 과정에서 얘기도 해드릴 거고, 그 전 단계에 얘기를 해드리면, 제 동생의 친한 친구, 그 친구가 이제 뭐 연예계 쪽에 있었는데 어릴 때 돈을 잘 벌었어요. 뭐 집을 안 샀어요. 돈을 더 잘 벌 때마다 계속 더 좋은 월세집으로 옮겼어요. 보증금 높이고 월세 높이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 당시에 5천에 뭐 150, 180, 뭐 200 이렇게 넓혀갔단 말이에요. 좋은 집에서 살면서 당시에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좀 물려받은 돈이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수입차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비하면서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욜로의 결과를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과거의 5분의 1, 8분의 1 정도의 소득, 부모님 집, 어머니 집이 되게 멀리 있는데, 서울에서 멀리 있는데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네. 이제 과거 같은 생활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대부분의 욜로의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엄청나게 물려주면 좀 다르지 않을까? 안 다릅니다. 시간만 좀 더 걸릴 뿐이에요. 좋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 지금 영상 보는 분들 중에 많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좀 쓰고 살아라고 말하는 분들의 미래, 그분들의 미래를 이미 본 분들도 있고 앞으로 볼 분들도 있지만, 쓰고 살아 하는 분들은 이미 쓰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단계를 제대로 완수해서 다음 단계 재테크로 가지 못하는 단계, 집이 하나 있으면서 소득은 어느 정도 되면서 뭐 잔고가 뭐 10억 내외, 그리고 쓰면서 멋있게 사는 분들, 골프 치고 명품에 좋은 차에 차도 어느 정도 되면은 바꾸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분들의 미래는 향후에 그 집을 팔고 더 외곽 지역에 가서 그 생활을 유지하다가 더 먼 지역으로 간다. 부모님한테 많이 받으면 다르지 않을까? 많이 받은 걸 많이 써버립니다. 아까 말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 어느 정도 물려준 거로 수입차를 샀어요.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물려줬으니까 의미 있게 써야 된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실을 즐긴다. 돈을 많이 벌던 상관없이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가가 된 사람이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1단계나 2단계 가기 전 이때 지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요. 80% 이상. 왜? 쓰면 너무 즐겁거든요. 왜 표정이 그래? 아니 그냥 너무 몰입했네요. 반성의 시간이었나? 근데 이게 여기서 4단계까지 가고 나서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걸 4단계까지 가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쓰는 습관이 이미 들어있어요. 자기가 부담될 정도의 지출을 하지 않는 게 이미 왜? 이거 더 모으면 내가 더 많은 현금흐름을 만들 텐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쳐 본 사람만 그 생각을 합니다. 많이 벌었어요, 모았어요, 재테크했어요, 현금흐름이 생겼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돈을 막 쓰고 삽니까? 이거 몇 번 더 하면 난 완전 은퇴해도 되는데? 물론 저는 은퇴 안 한다고 했어요, 예전 영상에서. 왜? 이걸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니까요. 죽을 때까지. 근데 제가 최근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뭐 할아버지가 뭐 외할아버지가 1000억이 됐는데 이미 노쇠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1000억 뭐 해서 뭐 세금 내고 나면 뭐 남냐 이렇게 하는데 500억보다 1000억이 낫잖아요. 그런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면은 그럼 할아버지가 빵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80에 1000억이 됐다고 하면 그럼 60에는 거지였어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거기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도 즐거웠을 거고 지금도 안정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금 내면 그건 세금 안 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잘난 척에 가깝습니다.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장사꾼들도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소득을 넘어서는 세금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우리나라 많이 걷어가봐야 50%예요. 물론 50% 많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럼 뭐 이민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많이 벌고 나서는 세금을 낼지 이민 갈지 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벌어도 세금 내면 남는 거 없어. 상속세, 증여세, 뭐 이중과세 요새 그런 얘기 많던데 그래서 안 해요. 산 내려올 거니까 안 올라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뱃살이 나오죠. 아니 너한테 한 얘기 아니야. 왜 갑자기 날 째려보는 거야. 아니 그런 의미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올라가서 내려올 거니까 안 올라간다 생각하는 건 이건 허무주의고 냉소주의고 이거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고 성장하고 나서 내더라도 더 크게 성장했을 때 남는 게 많이 만들어주겠다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방향을 가는 게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이거 아시겠죠 이미? 근데 그냥 이 네 단계를 그냥 예를 들어서 만만하게 한다가 아니라 맥시멈으로 해나간다. 그리고 이걸 또 늘리고 그 다음 늘리고 그 다음 늘리고 그 다음 늘리고 그러면 자산가가 됩니다. 그냥 벌어서 모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경우 있다고 했죠. 대기업 만들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재테크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상장했는데 200억, 뭐 300억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드물죠. 이 단계를 거쳐서 되는 분들보다 한 번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게 낫지 않아? 그게 편한 사람은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서 엑시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높이고 이거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크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뭐 그릇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200억 받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200억 있어도 600억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고 받았는데 200억으로 만족한다고 그럼 그대로 쭉 살아도 됩니다. 꼭 발전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액을 만들었다. 소장님 얘기한 대로 해서 성장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소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좋고 일단은 저는 제 스스로가 선순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남빌딩을 살 분들이 저를 찾아오면 저한테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겠죠. 뭐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뒤를 진행하든 안 하든 떠나서. 근데 제가 그분들을 먼저 돕는 거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을 먼저 도와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오게끔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또 어떤 방식으로든 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좋죠. 제가 먼저 돕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성장이 돼서 오시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상황을 훨씬 더 크게 키우고 싶죠. 훨씬 더요.
제 영상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한 달에 30명이 있었다면 3,000명, 3만 명으로 늘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대부분 사업을 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자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정도의 발전을 이룬다? 우리나라 GDP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강남에 뭐 건물을 산다? 아니면 뭐 해외에 뭐 뭔가를 산다? 그럼 우리나라 자체가 부강해지는 거잖아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네, 언젠가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시작이 됐고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늘리고 싶어요. 자, 모든 것들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한 4단계도 이걸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게 한번 됐다면 이것도 늘리고 계속 늘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람이나 성취감. 그러면 저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훨씬 더 드리면 저도 훨씬 더 성장하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훨씬 더 성장하는 거를 또 알려드리겠죠. 저도 이 프로세스를 더 강화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단기간에 그렇게 보이는 게 있고 본질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소득을 늘린다, 종잣돈을 좀 모은다, 이 단계에서 부자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쓰면서. 성장도 똑같아요. 처음에 살짝 됐을 때 엄청 얘기하면서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단계에서 멈추고 싶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됐을 때 잘난 척하면요, 그게 오래 못 가요. 꾸준히 성장. 그리고 꾸준히 성장한 거를 전달. 미리 가보고 알려주는 것. 길잡이처럼. 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더 성장하게 이끌고 싶어요. 그게 제가 성장하는 방법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수천 개, 뭐 1,000개 넘는 영상에서 말하는 게 다 같아요. 제가 더 성장해서 알려준다. 누구한테 득이 돼요? 저한테 안 오신 분들한테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은 분으로 인해서 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은 그냥 잠깐 성장해서 그걸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성장하라 이거죠. 본질적으로 사업의 성장,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불편한 것들, 피해야 하는 것들 얘기해주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훨씬 더 성장하게 하고 싶어요.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훨씬 더 좋게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장하신 분을 한 명 만나는 것보다 10명, 100명, 1000명이 훨씬 더 계속 기분이 더 좋겠죠. 사람의 역치라는 건 점점 높아지니까요. 그쵸? 다음 달에도 1명, 그 다음 달에도 1명, 1명씩 오면은 그건 일상이 되잖아요. 1명에서 10명에서 100명에서 1000명에서 10,000명. 이렇게 돼야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적어도 그 기분이 유지되겠죠. 그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매년 상담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이 일을 10년 훨씬 더 넘게 해오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의 소득이나 이게 자산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걸 계속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 계속 느낍니다. 먼저 가보고 얘기해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은 피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키워야 된다. 이 4가지 단계 어떻게 해서 제가 얘기할까요? 해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으로써 그걸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얼마에 투자해서 얼마에 뭘 벌었고 이거는요 1단계에서 하는 얘기. 본질적으로 성장해야죠. 네. 그리고 이 4번째 단계까지 가고 이거를 지속 발전.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산가를 적어도 목표로 한다면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종잣돈 모은 다음 단계 이 재테크가 제일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 턱이 있지. 네,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보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체급을 몰라서 많이들 질문들을 하세요. 그 체급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심적인 체급과 네, 현실적인 체급이 맞아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요즘에 초등학생인데 키가 160, 170 되는 경우 있어요. 성인처럼. 몸만 컸지 마음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콜라 먹지 걔가 소주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 소주 먹을 것 같은데? 맥주 마실 것 같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내일 학교 준비물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예요. 사람들이 취해서 지나가 무서워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직 안 큰 거죠. 네. 성인도 소득만 컸지 투자의 마인드는 아직 안 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 2개가 따로 논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키운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모았을 때부터 재테크를 해봐야 돼요. 빠른 시간에. 이미 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대출도 해봐야 되고 재테크도 해봐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같이 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돈을 벌다 보면은 재테크에 신경을 못 쓰고 이 소득만 늘어나면서 종잣돈만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 한 채 있으면서. 그런 경우에는 이 마음이, 재테크의 마인드가 이 소득이나 이 자산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걸 하던 아니면 그냥 진짜 큰 마음 먹고 이거에 맞는 걸 하던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해봐야 돼요. 물론 득이 되는 건 이게 득이 돼요. 이 대전제는 괜찮은 부동산을 샀다는 전제해야지 엉뚱한 걸 샀는데 무조건 이게 득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어디 이상한 뭐 맹지의 땅을 뭐 엄청 샀다 이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하든 아니면 이걸 하든 둘 중에 하나는 빨리 해봐야 돼요. 이걸 해야 다음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걸 하면 다음번엔 이거보다 더 크게 갑니다. 내가 현찰이 뭐 30억, 뭐 100억 이렇게 있는데 5억짜리 좀 사고 10억짜리 좀 사고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해봐야 돼요. 얼마 전에 오신 분이 여기저기 3-4개 했는데 다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크게 하려고 오셨어요. 이거 없었으면 이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거에서 별로 돈도 못 벌고 어쩌고저쩌고. 네,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네, 수업료 내기 싫으면요 이걸 하는 거고요. 수업료 내서라도 발전하는 게 맞죠. 멈춰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소장님이 이제 가끔 영상에서 300억 자산가, 500억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상을 보면서 그런 자산의 목표는 크게 잡는데 자기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마음의 준비? 네네. 그래서 소장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드맵을 그려줘도 그거를 진행 못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 영상이 지금 한 1,400개 정도 될 거거든요. 한 500개 보세요. 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이거 하는 사람은요 자산이 있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명도 어려워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맞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한 500개 정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오시는 분 중에 이게 되는 분들은 2-3년 동안 몇백 개 이상씩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됩니다. 네, 그리고 그에 적절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럼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최면을 걸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론은 맞지만 마음이 안 내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라도 해보는 게 맞아요. 강남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린 얘기는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단계에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발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산가, 그리고 난 자산가 싫은데 보지 마세요. 네, 자산가 되는데 필요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자산가 되더라도 세금, 네, 아까 말했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목표 달성하는 게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